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예, 보신 그대로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탄핵 전국으로도 꽤 많이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었는데 또 한 번 정치권이 요동칠 것 같습니다. 저희 목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잠깐 들으신 대로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후 1시 30분쯤에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대안이 나올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민주당이 탄핵 일정을 하루 앞당겨서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내일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현종 의원님. 네. 일단 대행에 대행도 세우겠다. 야당은 이제 초강경 태세입니다. 정말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폭주 기관차가 마주 보면서 달리고 있는 그런 형국 같습니다. 이럴 때야만 정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필요한데 지금 정치는 전혀 실종이 되고 있고 지금 양측의 어떤 이 대립구도는 정말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전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뭐 그동안 있어 왔지만 권한대행에 그다음 대행을 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 헌정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이 비상계엄 사태로 국가 신인도가 많이 떨어졌고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나마 한덕수 대행이 이걸 좀 바로잡고 그나마 좀 안착하는 듯 하더니 이제 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또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돌출적인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내일 또다시 이제 이 탄핵 소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과연 탄핵 소추가 151석으로 되는 것인지 200석으로 되는 것인지 그 논란도 지금 지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게요.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지 예. 그러니까 이게 법조항이 없다 보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를 갈지에 대한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국가 신용도나 국가 위기는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 서영주 네. 대변인 이게 그 여당 내부에서 사실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통과됐다 막지 못할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야당의 폭주 이거 문제 아니냐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폭주라고 비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오죽하면 이런 강수를 두겠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를 총리 시절에 예. 결국에는 이 내란의 동조 혐의로 해서 그때 탄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 그다음 박성재 법무장관,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렇게 3명을 탄핵을 해야 된다. 주요 이 내란 혐의에 대한 공조자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일단 한덕수 총리는 일단은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예. 그리고 권한대행의 직을 통해서 빨리 내란 사태를 수습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힘써달라라는 측면이 있었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그 부분에 좀 경제 안정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예. 결국에는 국민도 속고 민주당도 속았다라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는 일이 과연 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냐 예. 라는 측면은 정반대로 가잖아요. 저는 단편적인 예로 오늘 1시 30분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가 있을 때 이 말하자면은 이 전국 안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상한 논리의 담화 이후에
주가는 폭락하고요. 예.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시장이 반응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한덕수 이 권한대행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본인이 동조했던 내란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굉장히 비겁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탄핵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경제, 그러니까 시장 경제, 뭐 주식시장이 요동쳤다는 게 또 반대로 또 누가 봤을 땐 그런 데드라인을 예고한 게 야당 때문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 섞여 있으니까 이게 뭐 단순히 한덕수 권한대행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고요. 오늘 보신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으로 총리 탄핵 결사 반대 오늘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 집회까지 한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오늘 내일 표결에 붙이겠다고 하루 앞당긴 민주당의 의도가 있어요. 이 부분 때문입니다. 같이 보면 이 계엄 사태 때 계엄을 윤 대통령에 건의하기 전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이 한덕수 권한대행에도 미리 보고를 했다. 이 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탄핵 속도전에 나선 거거든요. 그런데 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단의 얘기는 한덕수 권한대행 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즉시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러니까 변호인단 쪽에서 추가로 해명을 내놨어요. 그 국무회의를 할 때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에 총리에게 말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요. 자, 맨 처음에는 그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사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저는 그 사전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아니 사전이면 그럼 하루 전인가 2시간 전인가 1시간 전인가 1분 전인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매우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이면은 그건 그냥 답정너식으로 통보를 해준 것이지 무슨 국무총리에게 사전에 그 얘기를 한 것이 상의를 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하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탄핵소추 표결 시점마저 앞당긴다. 더더욱 우리 전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민생이 더욱더 고통에 이를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됩니다. 이게 그 민주당이 오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제1번 탄핵 사유가 바로 이거다. 거 봐라.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 공범 아니냐. 이미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 건의 관련해서 미리 보고를 받은 거 아니냐. 한덕수 권한대행 곧바로 입장 내서 허위 사실이다, 거짓말이다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번에 국회 긴급 현안질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쿠데타 그 자리에 갔었죠? 네,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인지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죠?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우리 대통령님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엄법 2조 6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질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한덕수 대행에게 당시에 사전에 보고했다 아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 얘기로는 임석 직전에 총리에게 계엄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총리에게 사전 논의한 사실이 없다. 근데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 네. 뭔가 엄청나게 명확하지 않은데 이걸 탄핵 사유가 이게 결정적이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은 뭐 이 부분 전에 예. 12월 3일 이 불법 계엄이 일어나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주무부처 장관이었죠. 예.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총책임자 예.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 내란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 내란 그 동조 혐의로 지금 경찰이 피의자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주 탄핵 사유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말씀 끊어 죄송한데 네. 오늘 노정면 대변인이 여러 탄핵 사유를 얘기하면서 이게 결정적이다라고 강조를 했었거든요. 이 결정적이라는 것은 이 증언이 총리에게 포고령이나 이 계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다면 예. 그 전에 우리가 이 민주당에서 이 내란의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국무위원회 총책임자로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게 명확한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로 저는 분석이 됩니다. 예.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가 예. 지금 내란의 책임에 있어서 내란의 사태를 수습한다고 보이나요? 객관적으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보다는 더 중한 책임이 있다고 봤을 때 예. 총리로서의 탄핵 사유에 충분히 저는 반영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예. 뭐 그 논박에 있어서는 뭐 한덕수 총리와 김용현 측하고 법률적인 다툼을 하는 건 그들이 알아서 하는 얘기예요. 예. 이미 내란의 행위들이 벌어져서 내란의 우두머리 피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된 마당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한덕수 지금 그 당시 총리 지금 권한대행인 분의 음흠. 책임을 면탈할 수는 없다 그래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잘 알겠는데 네. 그 민주당이 이게 결정적인 탄핵 사유라서 한번 질문을 추가로 드린 거였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계엄을 인지했고 알았고 또 물어봤더니 전혀 알지 못했고 날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결정타였고 계엄 선포를 미리 알았냐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보고받아서 그거 말고도 그러면 민주당이 내일 표결에 붙이기로 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 5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크게 총리 시절과 권한대행 시절로 나눠져 있는데 비상계엄 전에 국무회의 불법 소집했고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정부 운영 시도 그리고 권한대행 시절에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그 상설특검 후보 추천 비율에 이게 지금 이현정 의원님 네. 총리 시절 권한대행 시절 섞여 있네요 이 탄핵 사유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법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겁니다. 지금 좀 전에 뭐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어떤 이 참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지금 또 탄핵이 불을 지펴졌는데 예. 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확인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저렇게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또 한 번 이렇게 국정에 혼란을 가져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특히 이제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정말 그 박성재 장관이 째려봤다는 것보다도 더한 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건 이거는 당연히 총리가 할 수 있는 권한 아닙니까? 그 건의하면 그 무조건 탄핵되는 건가요? 아니 총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위법적이다, 위헌적이다라고 해서 본인의 직무 사항 중에 분명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불법 소집? 비상계엄 전에 국무회의를 당연히 소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합법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한덕수 총리가 이거 그냥 하시면 불법입니다라고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예. 결국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고, 근데 문제는 그 국무회의가 지금 뭐 기록도 없고 아무런 어떤 이 형식적인 절차를 안 걷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한덕수 총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면 윤 대통령한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리고 공동정부 운영 시도 이거는 여당과 정부가 뭔가 상의해서 운영하겠다는 그 내용 아니겠어요? 자, 이게 총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대행 시절에 지금 2가지 이야기죠. 상설특검 추천 미의뢰 이거는요 지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시한 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이거는 지금 정치권의 합의를 유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이 사안을 가지고 지금 탄핵하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 2가지를 섞어놨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국무총리 시절의 문제를 탄핵해버리면 지금 한 대행의 지금 법적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헌법학자 중 일부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국무총리 한덕수는 탄핵이 소추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는 이거는 직무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과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지금 법률안이라든지 일부에서는 이거 200명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거 몇 명으로 해야 되죠? 자, 2개가 섞여 있으면 많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0석으로? 자, 그거 자체도 지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이거 국회의장이 알아서 못합니다. 이건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해석을 해줘야지만이 그럴 수 있는 사안이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150석으로 이상으로 탄핵을 해서 만약에 최상무 부총리가 승계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아니다 이거 200석으로 해야 된다.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국정의 혼란을 기할 수 있는 건데 변호인 측의 그 한마디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를 가지고 바로 탄핵하겠다는 것은 박성재 장관이 째려봐서 탄핵하겠다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죠? 제발 좀 이제야말로 좀 국정을 좀 생각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요? 이것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많은 지금 국정의 혼란들 어떻게 민주당이 지금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대행의 탄핵 소추 크게 5가지 중에 총리 때 3가지, 권한대행으로서 2가지인데 잠시만요. 관련해서 좀 의미심장한 속보라가 돌았는데 바로 읽어보고 제가 최진봉 교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탄핵 소추 정족수. 그러니까
총리 거를 적용하느냐, 대통령 걸 적용하느냐. 그러니까 200표냐 151표냐 이건데 오늘 조금 전에 일부 보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음을 먹었다. 151만 찬성해도 탄핵 통과된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최 교수님 얘기를 했네요. 국회의장 측에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는 것 같아요.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151석으로 된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회의장 측에서는 좀 더 탄탄하게 논리적 구조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내일 어쨌든 탄핵안이 올려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까지는 확정을 해야 될 거예요. 의장 측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거고요. 국회 입법조사처나 아니면 헌법학자들 의견을 들어서 아마 정리하지 않을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송영 대변인 법조인이시니까 이게 내일 표결이에요, 저게. 근데 아직 그 확정도 안 돼 있고 법조계에서도 갈려 있어요. 권한대행 그리고 또 심지어 탄핵소추안도 여러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뭐라고 지금 뾰족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면 그만큼 그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좀 뭔가 삐걱거리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동시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안건을 그대로 상정해서 표결까지 밀어붙인다면은 사실 국회의장도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울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계의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직이 국무총리니까 151석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견해. 그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어쨌든 200석이 필요하다는 견해. 그다음에 총리 재직 시절의 사유로는 151석, 권한대행이 된 이후로의 사유로는 200석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눠져 있는데 정확한 건 누구도 몰라요. 헌법재판관들이 실제로 헌재 결정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지 학계의 견해만 가지고는 이걸 정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요. 무리하게 표결을 가서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각종 논란을 초래하고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럼 앞으로 직무에서 손을 떼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중차대한 문제에 관해서 혼선을 빚는 것보다는 제가 국회의장이면요. 양당 원내대표를 모아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아마 국회의장 방문을 걸어 잠그고라도 이 방에서 나갈 때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못 나간다라고 해서라도 여야 합의를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입법부 수장다운 태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성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많이 다 격양이 돼서요. 화면이 바뀌었고 오늘 오후 2시쯤에 민주당 의원들 SNS를 한번 쭉 살펴볼게요. 내란 대행이다. 즉시 탄핵해야 된다. 한덕수 너마저. 국정혼란 수습하는 길은 한덕수 탄핵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인물들 말고도 저희가 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합의해야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일단은 보류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우리가 내일 표결에 붙이겠다는 그 사이에 이렇게 수많은 야당 의원들의 SNS에 저희가 몇 가지는 이제 뿌옇게 처리한 것도 있어요. 거친 욕설도 있고요. 일단 이현정 의원님 저런 분위기, 그 격양된 야당 의원들 SNS 분위기를 어떻게 보셨어요? 자, 제가 하나만 지적할게요. 이런 상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지금 3명이 공석인 상황을 누가 만들었나요? 바로 민주당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3명을 지금 원래는 국회 추천 임명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기존의 관례와는 달리 본인들이 원래는 여야 1명씩 여야 합의 1명 이걸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의석이 많으니까 2개 다 하겠다. 라는 거 지금 고집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임명 못한 거 아닌가요? 제때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는 바람에 이제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통과되고 헌법재판소 가니까 부랴부랴한다 이 말씀하시는 솔직히 거예요? 박찬대 원내대표 그때는 탄핵하는 장관들 좀 더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한 거 아닌가요? 이제 와서 이제 이 총리를 탄핵해야 되는 국면이 되니까 이제 와서 빨리 3명을 대통령 탄핵을 하니까 필요하니까 이제 와서는 여당한테 저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대행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했으면 그때 당연히 이 대통령이 허락했지 않겠습니까? 사인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들 잘못한 거는 하나도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뭐 여당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대행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렇게 격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뭐 했냐요? 그때 박찬대 원내대표가 안 할 때는 도대체 이분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급하니까 이제 와서 뭐 이렇게 욕을 하는데 저는 이거 옳지 않다 봅니다. 결국은 본인들 업보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이제 이 헌법재판소를 정상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대통령 탄핵이 돼 있고 시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급한 상황을 누가 만드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못해서
뭐 비상계엄에 불법 내란이 일어났습니까? 급한 상황은 이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결국에 이런 급한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헌재에 대해서 과거에 임명이 늦춰졌다 하더라도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의 책무입니다. 헌법기관 구성 자체를 이렇게 국회로 밀어버리면 어떡하고요? 예. 그러니까 불법 개헌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은요 합의를 했어요. 민주당 둘, 국민의힘 하나 예. 해서 3명으로 해서 임명하고 청문 절차까지 다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예. 이제 와서 내란 속에 대한 여러 가지 탄핵 절차를 좀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게 과연 온당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치를 한 번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왜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냐라는 비판과 그리고 그래도 어떻게 대행까지 탄핵할 수 있냐. 아까도 또 계속 얘기했지만 누군가는 치킨 게임, 뭐 기차가 지금 마주보고 있다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요 만약에 내일 그게 200석이든 151석이든 한덕수 대행의 탄핵안이 가결이 되더라도 여당에서는 또 다른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 그리고 가장 먼저 일찍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 이렇게 표현되고, 그리고 경제 신인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지금 국정 공백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국무회의에 임하는 것, 이런 등등으로 봐서는 한덕수 대행보다는 좀 낫지 않은가요? 뭐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실제로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마음 단단히 먹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진짜 탄핵에 대해서 대행이 됐다. 근데 아까 서영주 대변인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 최진봉 교수께 질문 드릴게요. 서 대변님이 지금 주가 떨어지고 오늘 환율 급등했다고 했는데 그럼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역할 다 하면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고 경제는 누가 책임지냐? 뭐 이런 비판도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했을 경우에 대행 역할도 해야 되니까 바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행이라는 역할은요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절차에 의해서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고, 부총리가 예를 들면 경제부총리도 또 부총리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밑에 있는 차관이나 다른 직원들 열심히 일을 할 거니까 그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부총리가 중요한 결정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차관이들 아니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경제부총리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걸 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더 낫다 안 낫다 이런 문제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견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상목 부총리의 무슨 성향 이런 걸 얘기한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지금의 이 상황, 계엄이 벌어져서 문제가 돼가지고 탄핵 결의안이 소추안이 통과된 이 상황에서 국정을 빨리 운영을 제대로 돌려놔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여망을 닫는 점에 있어서는 최소한 지금의 한덕수 총리처럼 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뭐 낫다 안 낫다 이런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그러니까 그건 또 기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은 뭐 서영주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여당에서 한 명을 추천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국회 추천 몫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몫도 아니고,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존중하고 임명하면 되는 문제인데 본인은 그걸 합의를 다시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좀 논란이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뭐 최상목 부총리가 좀 낫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상목 부총리가 그런 결정을 하더라고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또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또 그 다음 순서가 또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되고요. 대행이 되는데 일단 대행의 대행까지는 탄핵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움직임이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상목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거부권 행사하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건가. 뭐 갑자기 시적인 표현도 이 대표가 썼는데,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송영훈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통과가 되더라도 직무가 곧바로 정지되지 않도록 여러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서 해설을 해드리자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몇 가지 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로는 우리나라는 지금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돼서 그 소추 의결서가 송달이 되면 그때부터 직무정지가 자동으로 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직무정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을 하고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례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가처분도 원래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쟁의 심판과 정당해산 심판에 관해서 있는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헌재가 그 판례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에서 착안해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공직자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직무정지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 특히 이번처럼 정족수에 관해서 논란이 있고 그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직무정지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 이런 그 신청을 헌재에 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가결을 선언을 하면 국회의장을 상대로 왜 그 법률상 또는 헌법에 위반돼서 나의 권한을 정지시키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저찌됐건 그런 것도 다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안도 지금 있는데 뭐 이런 전도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고요. 제가 하나만 더 첨언을 하면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직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부총리나 둘 다 권한대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선 권한대행은 임명을 안 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당했는데 후임 권한대행이 그걸 임명을 한다. 그러면은 내 앞에 있던 권한대행은 위헌적인 행위를 한 거라고 인정해주는 꼴이 돼요. 그럼 최상목 부총리 입장에서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를 야당 스스로가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국회 조금 전 이미자, 권성동, 김기현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저렇게 총리 탄핵 결사 반대 뒤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도 있고요. 결국은 이런 거겠죠. 어떻게 대행을까지 탄핵하냐. 이게 민생 탄핵, 국정 탄핵 아니냐. 대한민국 정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